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아직 깊은 꿈속을 헤매고 있을 새벽 4시 30분 박현태 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브롱크스의 작고 소박한 아파트, 혹은 서울의 한 서민 동네 아파트의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는 30년 전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 그대로 회색 유니폼을 정성껏 다렸다. 16살 때부터 시작된 아침 의식은 그의 아버지가 오래된 종합병원에서 당신의 교대 근무를 준비하시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시절부터 변한 것이 없었다. 화장대 위 낡은 사진 액자 속에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그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현태의 유니폼은 아직 빳빳하고 새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것은 수년간의 정직한 노동으로 낡고 해져 있었다. 현태야, 위험이란 네가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현태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시며 말씀하시곤 했다. 그것은 네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말씀은 현태의 삶의 기초가 되었고 하늘그룹 타워에서의 20년 넘는 근무 기간 동안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단순하지만 목적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벽에는 그가 야간 대학에서 수강했던 경영학 건물 유지보수, 심지어 약간의 컴퓨터 기초 과정 수료증들이 걸려 있었다. 직장 동료 중 누구도 그것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저녁 교대 근무와 말년에 아버지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현태는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할 기회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사무실 크기로 측정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셨으니까. 맨해튼으로 향하는 지하철 혹은 서울로 향하는 통근 열차은 그에게 조용한 사색의 시간이었다. 그는 긁힌 창문 너머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6시 15분까지 타워에 도착하여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고 보안요원 김 씨는 지난 1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지하 라커룸이 그의 첫 번째 정류장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청소용품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박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청소부로 새로운 젊은 유진톰이 이 그들의 근무 시간이 겹칠 때면 늘 그렇게 인사했다. 현태는 그 젊은이를 자신의 날개 아래 두어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유지하는 올바른 방법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철저하게 청소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업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쳤다. 박 선생님 손은 정말 마법 같아요. 유진이 현태가 긁힌 바닥 부분을 원래의 광택으로 복원하는 모습을 보며 농담하곤 했다. 마법은 무슨? 현태가 대답했다. 그냥 인내심일 뿐이야. 다른 청소부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불렀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 층 전체를 청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려심이었다. 그는 어떤 임원들이 일찍 도착해서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임원들이 늦게까지 일해서 아침에 청소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임원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먼지 제거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때로는 업무 사이 조용한 순간에 현태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가에 서서 자신이 오랫동안 유지보수해온 도시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는 석양이 주변 건물들을 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잘 끝마친 일의 고귀함에 대해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그런 순간에는 자신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세상 작은 한 구석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고 있었다. 한편 하늘그룹 타워의 최고층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CEO 집무실에서 한서연 대표는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씨름하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거대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그녀의 어깨는 늘 무거웠고, 특히 최근에는 그룹의 핵심 사업 방향을 두고 이사회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까지 겹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지루한 이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져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끝이 났다. 서연은 불타는 듯한 두 눈의 피로를 애써 감추며 인수 합병 제안서들을 검토하느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마침내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복도를 걸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평소에는 그 편리함을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오늘 밤만큼은 절실했다. 첫 번째 경고는 미묘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살짝 덜컹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암전이 되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모든 것이 섬뜩한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비상 버튼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다는 메시지만 보여주었다. 기술팀이 몇 번이나 손봤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엘리베이터 통로의 악명 높은 통신 불능 지역이었다. 그녀는 번쩍이는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늘그룹의 CEO가 마치 우리 안의 생쥐처럼 갇혀 있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서연은 디자이너 재킷을 벗었다. 실크 블라우스 아래로 이미 땀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매분 매초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난주 놓쳐버린 딸아이 엠마 가상 혹은 한국 이름 은서의 10번째 생일 파티를 떠올렸다. 이번 주말에는 꼭 만회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오늘 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그녀 안에 원초적인 무언가를 자극했다. 그것은 분기별 보고서나 이사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위험 있는 자제력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좌절감의 벽을 걷어차자 비싼 하이힐 굽이 부러졌다. 부러진 스트랩은 그녀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은유였다. 아버지가 늘 예견했던 것처럼 세심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바로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자 희망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밀려들었다. 여보세요. 그녀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외쳤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대답은 말이 아닌 쇠와 쇠가 갈리는 소리로 돌아왔다. 누군가가 수동으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서 틈새로 손가락이 나타나고 이내 힘겹게 애쓰는 두 손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천천히 벌어지며 그녀가 수백 번은 지나쳤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한 얼굴이 드러났다. 박현태였다. 박현태 씨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침착했고 그의 눈빛은 비상등의 푸른빛 아래서도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는 한서연 대표가 누구인지 혹은 그녀가 이 건물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갇힌 사람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인 듯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부인 현태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제가 문을 강제로 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유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건물의 CEO라는 사실도 잊은 차에 오직 이 낯선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에 의지하고 있었다. 잠시 후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의 마찰음과 함께 현태가 가져온 듯한 육중한 공구, 그녀는 나중에야 그것이 배관용 파이프 렌치라는 것을 알았다가 뒤틀린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의 팔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몇 번의 격렬한 시도 끝에 마침내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힘겹게 옆으로 밀려 열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층계보다 약간 아래에 멈춰 서 있었다. 현태는 주저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두 손을 깍지 껴 내밀었다. 제 손을 밟고 올라오십시오. 제가 꽉 잡아드리겠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망설임도 없었다. 서연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의례적인 친절과 계산된 도움을 받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내미는 거칠고 투박한 손만큼 진실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었다. 그녀는 부러진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그의 손을 밟고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힘은 놀라웠다. 그는 그녀를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복도 바닥 위로 끌어올려 주었다. 복도에 안전하게 서자 서연은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현태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녀의 구두와 재킷을 주워 정중하게 건넸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효율적이고 존중감이 담겨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현태 씨. 서연이 그의 가슴에 달린 낡은 이름표를 읽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기억 속에 새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인. 그가 아주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 모습은 비굴함이 아닌 오랜 세월 몸에 밴 듯한 예의 발음이었다. 혹시 의무실에 연락해 드릴까요? 아니면 보안팀이라도 부르겠습니다. 서연이 괜찮다고 고개를 젓자그는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삐걱거리는 카트 바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극한의 상황과 그 속에서 홀연히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한 남자의 모습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 대표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밤사이 있었던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의 지시를 받은 김비서 제니는 이미 박현태 씨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놓은 뒤였다. 박현태 씨 현재 만 47세이며 하늘그룹 타워에서 시설 관리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한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근무 기간 중 단 한 번의 결근이나 징계 기록도 없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직원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며 보고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의 이름조차 모르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령 혹은 타워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워낙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다. 어젯밤 그녀가 경험했던 그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건 좀 의외의 사실입니다만 김 비서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박현태 씨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야간대학과 커뮤니티 컬리지 과정을 통해 경영학 건물 고급 유지보수 과정, 심지어 컴퓨터 기초 과정까지 수료했습니다.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요. 고인이 되신 부친을 오랫동안 병간호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박현태라는 인물에 대해 더욱더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단순한 청소부나 시설관리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해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강조했던 진정한 인재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박현태 씨의 근무 평가는 어떻습니까? 매년 최상위 등급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승진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몇몇 관리자들이 그의 능력을 시기하여 의도적으로 그의 승진을 막았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런 인재가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도 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다니. 그녀는 어젯밤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박현태의 침착하고
강인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그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도.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박현태 씨를 내일 아침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사팀에도 연락해서 현재 공석인 운영관리부문 책임자급 자리에 대한 내부 승진 규정과 관련 자료들을 즉시 준비하라고 하세요. 김 비서는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김 비서가 나간 후 다시 한번 어젯밤 엘리베이터 보안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박현태는 여전히 묵묵하고 침착하게 자신을 구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을 느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과 회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감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박현태 씨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아버지 장례식 때 한 번 입었던 것이 마지막이었으니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몸에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그가 성실하게 쌓아온 각종 자격증과 수료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늘그룹타워 최고층으로 향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그가 지난밤 갇혔던 그 엘리베이터와는 다른 훨씬 더 빠르고 조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태의 심장은 마치 고장난 엔진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가 지금 어디로 왜 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그의 눈앞에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아찔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그 중심에 어젯밤 자신이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 한서연 대표의 비서인 김 비서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박현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들어선 한서연 대표의 집무실은 현태의 작은 아파트 전체보다도 더 넓고 웅장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방 안은 값비싼 가구와 현대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수백 번도 더 이 창문들을 닦았었지만 단 한 번도 이쪽 편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해 본 적은 없었다. 한서연 대표는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어젯밤에 위급했던 상황에서 보았던 디자이너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하지만 기품 있는 스타일의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위엄과 함께 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박현태 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악수는 힘있고 프로페셔널했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함 또한 담겨있는 듯했다. 부디 편하게 앉으십시오. 서연은 자신이 앉던 거대한 책상 뒤편의 의자가 아닌 그와 마주보는 응접용 가죽 소파에 그를 안내했다. 그녀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까지도 좁히려는 듯했다. 제가 박현태 씨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현태가 어젯밤 김 비서에게 건넸던 그의 인사 기록과 자격증들이 담긴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20년간의 완벽한 근태, 수많은 자격증들, 그리고 야간 대학에서의 학업까지. 정말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관리직으로 지원하지 않으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현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명예가 있다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굳이 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표정에 어떤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제 아버지께서도 우편실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늘 말씀하셨죠.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어젯밤 엘리베이터의 보안 영상을 보았습니다, 박현태 씨.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늘 한결같이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현태는 그녀의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관찰하고 평가했는지를. 박현태 씨, 서연이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우리 하늘그룹 전체 자산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기고 싶습니다. 순간 현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방금 뭐라고 들은 것인가? 네, 대표님. 제가 그런 엄청난 자리를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설관리 직원일 뿐입니다. 그런 중책을 맡을 만한 능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박현태 씨.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MBA 학위나 화려한 경력보다 당신의 20년 경험과 정직함, 그리고 이 건물과 그 안의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당신의 통찰력을 더 신뢰합니다. 당신은 이 건물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하늘그룹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룹의 운영관리 시스템은 오랫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경직된 관료주의, 그리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 소통 부재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태는 너무나도 엄청난 제안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연이 그의 침묵을 깨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드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박현태 씨. 이것은 저의 간절한 부탁이자 우리 하늘그룹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안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현태는 그 눈빛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이었고 세상을 향한 열정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닦고 관리해온 이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의지를 담아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저를 그렇게까지 믿어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박현태 본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악수를 넘어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늘그룹 타워의 유령으로 불리던 한 평범한 관리인이 이제 그 타워의 운명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 그리고 그가 평생을 지켜온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현태 본부장의 새로운 사무실은 하늘그룹 타워의 30층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넓고 쾌적한 공간이 여전히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함께 수많은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름때 묻은 낡은 공구함을 더 그리워하는 듯했다. 그가 운영본부장으로 임명된 첫날부터 회사 내부는 보이지 않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평생을 건물 미화와 시설 관리 업무만 해온 일개 직원이, 그것도 CEO와의 개인적인 인연, 엘리베이터 사건은 이미 회사 내부에 아르말이 퍼져 있었다으로 하루아침에 그룹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어떤 시기심마저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특히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인 최만식 상무의 반응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첫 임원회의에서부터 박현태의 자격과 능력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아냥거렸다. 박 본부장께서는 현장 경험은 아주 풍부하시겠지만 이런 대규모 조직의 예산을 짜고 인력을 관리하며 더 나아가 그룹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텐데요. 혹시 경영학 석사 학위라도 가지고 계신지요? 최 상무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다른 임원들 역시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미묘한 시선들을 주고받았다. 박현태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잠시 위축되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한서연 대표가 자신을 믿고 이 자리에 앉힌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틀어박혀 서류와 씨름하는 대신 예전처럼 작업복을 입고 그룹 소유의 여러 빌딩들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보일러실의 늙은 기관사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청소 노동자들의 고충에 귀 기울였으며 보안 요원들과 함께 밤새워 건물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했다. 그는 책상 위 보고서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들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하늘그룹의 운영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각 빌딩마다 제각각인 유지보수 프로토콜 중복되는 인력 배치 값비싸지만 불필요한 장비 구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직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박현태는 며칠 밤낮을 싸우며 새로운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그룹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모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전사적 유지보수 통합 프로그램 EMIP이라고 이름 붙였다. EMIP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모든 건물의 유지보수 프로토콜과 자재 구매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 둘째,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셋째, 모든 유지보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교육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넷째, 유지보수 계획을 건물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는 자신의 구상을 한서연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서연은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질적인 계획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박 본부장님,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녀는 그의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즉시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EMIP 프로그램은 이사회에서 최만식 상무를 비롯한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은 박현태의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오히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만 낭비하고 회사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본부장의 저 허황된 계획보다는 차라리 문제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고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그룹의 생존을 위한 길입니다. 최 상무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진짜 속셈은 비효율적인 자산 매각을 빌미로 그룹의 알짜배기 사업 부문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회사들의 헐값으로 넘기려는 것이었지만 그는 교묘하게 그것을 포장하고 있었다. 이사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루었다. 박현태는 비록 첫 번째 관문에서 좌절을 맛보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하늘그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EMIP 제인서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현태야, 세상이 아무리 너를 몰라줘도 너는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펜을 잡았다. 그의 눈앞에는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한서연 대표의 믿음에 보답하고 하늘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하리라 다짐했다. 이사회에서 전사적 유지보수 통합 프로그램 EMIP에 대한 결정이 보류된 후 몇 주 동안 박현태 본부장은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그는 한서연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몇몇 주요 빌딩을 대상으로 EMIP의 핵심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장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 표준화된 유지보수 프로토콜 도입, 그리고 직원들의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현장 직원들도 박현태 본부장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실질적인 지원에 점차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는 별개로 회사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항과 방해 공작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특히 최만식 상무가 이끄는 재무팀과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은 EMIP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EMIP 시범 운영 대상 빌딩 중 하나인 부산지사 건물에서 대규모 정전 및 냉난방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하필이면 그날은 부산지사에서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다. 이 사고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최만식 상무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모든 책임을 박현태 본부장과 EMIP 프로그램의 미숙한 운영 탓으로 돌리려 했다. 그는 박현태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을 무리하게 변경하려다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EMIP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박현태를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태는 억울했지만 당장 뾰족한 반박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 역시 이번 사고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한서연 대표는 그런 그를 믿고 지지했지만 이사회의 거센 압박 앞에서 그녀 역시
힘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현태에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산지사 건물의 오랜 시설 관리팀장이었던 강 팀장이었다. 그는 박현태가 예전에 잠시 부산지사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 인연을 맺었던 강직하고 경험 많은 기술자였다. 본부장님, 아무래도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상한 점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최만식 상무라인의 사람들이 최근 저희 건물 서버실과 전력 공급 시스템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들이 다녀간 후부터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서버실에서 아주 미세한 과열 흔적과 함께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강 팀장의 말은 박현태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는 즉시 한서연 대표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와 자신의 새로운 비서로 채용된 젊고 유능한 이철민 씨의 도움을 받아 부산지사 건물의 모든 시스템 접근 기록과 에너지 사용 패턴을 비밀리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최만식 상무와 관련된 특정 IP 주소들이 야간에 부산지사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시간대에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건물의 전력과 서버를 이용하여 비밀리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처리 작업, 예를 들면 암호화폐 채굴이나 불법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려 이번 정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박현태가 예전 자신의 집무실, 지금은 최 상무 측근이 사용하고 있었다 해서 우연히 발견했던 불사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비밀 문서였다. 당시에는 단순한 구조조정 계획안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었지만 이번 부산지사 사건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EMIP 프로그램을 실패시키고 그 책임을 박현태와 한서연 대표에게 전가한 뒤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최만식 상무의 치밀한 음모가 담긴 계획서였던 것이다. 그는 EMIP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혼란과 비용 증가를 빌미로 이사회를 선동하고 한서연 대표를 몰아낸 뒤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현태는 이 엄청난 음모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한서연 대표에게 달려갔다. 대표님,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박현태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만식 상무는 단순한 반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하이에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이에나의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한서연 대표는 박현태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최만식 상무의 야심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그가 이토록 치밀하고 악랄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분노와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박 본부장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음모에 휘둘리거나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회사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녀의 말에 박현태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악을 심판할 정의의 칼이 쥐어져 있었고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하늘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운명의 이사회 당일 아침
하늘그룹 타워 최고층 회의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현태 본부장과 한서연 대표는 밤새도록 준비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곁에는 김 비서와 이철민 비서가 초조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최만식 상무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가장 상석의 자리를 잡았고, 그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 역시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중립적인 입장의 이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한서연 대표와 박현태 본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만식 상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부산지사 건물의 대규모 정전 및 시스템 마비 사고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이 모든 책임이 박현태 본부장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EMIP 프로그램 추진 때문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한서연 대표의 감상적인 리더십과 박현태 본부장의 아마추어적이고 무모한 프로그램 추진은 우리 하늘그룹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사건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그룹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 상무는 목소리를 높여 박현태 본부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EMIP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그의 선동적인 발언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서연 대표와 박현태 본부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한서연 대표는 최 상무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최 상무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EMIP 프로그램은 이제 막 시범 운영을 시작했을 뿐이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그룹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지사 사건은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박현태 본부장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작업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박현태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께 부산지사 건물 사고의 진짜 원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태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부산지사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과 서버 접근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특히 야간 시간대에 부산지사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으며, 동시에 최만식 상무와 관련된 특정 IP 주소들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한 기록들을 제시했다. 또한 사고 당일 새벽에는 서버실에서 과부하로 인한 과열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명백히 외부의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 상무님. 박현태가 최만식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산지사 건물의 시스템 기록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코 EMIP 프로그램이나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설명에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만식 상무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는 거요. 저자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하고 있습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의 격앙된 반응은 오히려 이사들의 의심을 더욱더 증폭시킬 뿐이었다.
박현태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준비해온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바로 그가 초에 상무의 측근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불사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비밀 문서였다. 초에 상무님께서 제안하신 그 긴급 구조 조정안이라는 것이 혹시 저희가 발견한 이 불사조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박현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서늘함마저 감돌았다. 화면에 떠오른 불사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EMEP 프로그램을 빌미로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최만식 상무의 추악한 음모가 담긴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최만식 상무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소연 대표는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최만식 상무님의 진짜 비전을 모든 분들께 공개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그룹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길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하늘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셔틀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한 명의 리더 박현태가 서 있었다. 한서연 대표의 단호한 선언과 함께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불사조 계획이라는 이름의 비밀 문서 전체가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 안에는 최만식 상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하늘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자신만의 비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 경쟁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EMIP 프로그램을 실패로 위장하여 그 책임을 박현태 본부장과 한서연 대표에게 전가하고 그 혼란을 틈타 회사의 핵심 부동산 및 운영권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그의 검은 속셈까지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최만식 상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다가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날조된 음모라고. 저 여자와 저 근본 없는 늙은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했다. 박현태 본부장이 이어 제시한 부산지사 건물의 에너지 무단 사용 증거와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강 팀장의 증언은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었다. 최만식 상무, 한서연 대표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즉시 이사회를 통해 최만식 상무의 모든 직위 해제 및 회사 자산 동결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그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회사 법무팀은 최만식 상무를 배임 및 횡령, 그리고 회사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때 하늘그룹의 2인자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최만식 상무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간 후 한서연 대표와 박현태 본부장, 그리고 김 비서와 이철민 비서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격렬했던 폭풍이 지나간 듯 회의실 안에는 어떤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감돌았다. 박 본부장님,
한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 전체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깊은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박현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표님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몇 달간 함께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역경, 그리고 그 속에서 싹튼 깊은 신뢰와 동지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운 전우였고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까지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한서연은 박현태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했다. 그녀는 최고급 와인과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었다. 오늘 회의실에서 당신이 초의 상무와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서연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당신의 그 정직함과 용기,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은 지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현태는 그런 그녀의 고백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을 일만 알고 살아왔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심장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설렘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저도 대표님 곁에 있을 때 가장 저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대표님은 제게 잊고 지냈던 꿈과 열정을 다시 찾아주셨고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이 세상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야말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박현태 씨, 아니 현태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다정하게 불렀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미래도요. 현태는 그녀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그녀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 하나로 포개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하늘그룹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을 지켜왔던 한 평범한 관리인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몰랐던 한 외로운 CEO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늘그룹 타워는 한서연 대표와 박현태 운영 총괄본부장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눈부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박현태가 제안했던 전사적 유지보수 통합 프로그램 EMIPN 그룹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하여 재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더 이상 하늘그룹 타워의 지하에는 어둡고 소외된 공간이 없었다. 모든 곳이 밝고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다. 한서연 대표는 더 이상 얼음 여왕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지원하는 따뜻하고 현명한 리더로서 존경받았다. 그녀는 박현태와 함께 하늘빛 재단, 가칭을 설립하여 과거의 박현태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에도 앞장섰다. 재단은 특히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교육과 권익 향상에 힘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선물했다. 박현태 본부장 역시 그의 삶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시설 관리인이 아니었다. 그는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핵심 임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혁신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거나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멀티미터는 그의 집무실 책상 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소중한 길잡이이자 모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겸허함의 상징이었다. 그와 한서연 대표의 관계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셔틀은 동반자이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으며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하늘그룹타워의 모든 직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용기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몇 해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운명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작은 기념패가 하나 세워졌다. 이곳은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 존중의 가치가 시작된 곳입니다. 한서연 대표와 박현태 본부장의 용기 있는 만남을 기리며 그 기념패는 하늘그룹 타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박현태와 한서연은 자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함께 이뤄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있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을 보면 아직도 가끔은 꿈만 같아요. 서연이 현태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만약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요? 현태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연 씨.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빌딩 지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둠 속의 등불이 되어준 셈이지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창밖의 수많은 불빛들을 가리켰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저 불빛들을 조금이라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서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그룹 타워는 그날 밤도 변함없이 서울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단순한 건물의 조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진실된 가치를 알아보고 손을 내민 한 여자가 함께 만들어낸 사랑과 혁신의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골고루 비추며 이 세상 모든 숨겨진 영웅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